아이고야, 11번 보니까 또 사례형 냈네? 사례형 문제야? 어이야, 뭐라 그러냐. 틀린 거 올라라? 이거 조금 아까 우리 기출문제 풀 때 나왔던 사례다. 땅 주인 있고 건물 지으려는 사람인데 지 땅 아닌데다 건물 지으려고 한다. 땅 주인한테는 처음에는 땅 사용 승낙은 받았었는데 그래서 건축허가까지 받았는데 땅 주인하고 틀어졌어, 그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땅 주인은 뭐 할 수 있어? 행정청한테 건축허가 내준 거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지? 거부하면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사례는 이제 읽으면 알고 아까 한 얘기니까 1번. 자, 이 건축하려는 애의 귀책 사유로 땅 사용권이 없어졌대. 그러면 을이 땅 주인이지? 땅 주인은 시장에 대해서 갑에게 건축허가 내준 거 철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응? 5. 2번. 건축허가는 사람 안 보고 해. 대물적인 거야. 그지? 따라서 이제 허가 신청서 작성할 때 거기다 허가 신청한 사람 이름 써. 그리고 그 사람 뭐 자격 심사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이름 써 있나? 응? 이것만 보는 거지. 그지? 형식적 심사만 한다. 맞고. 3번. 시장은 이 3번이 틀렸네. 응?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잘못된 조치 나간 거 취소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애초에 잘못한 거 바로 잡는데 무슨 또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근거 규정이 필요 없다는 거야. 철회도 마찬가지야. 행정기관은 공익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효력을 없애야 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 취소, 행정청이 하는 직권 취소나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원래 당연한 기본 사실이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 응? 3번이 틀렸죠? 4번은 근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는 할 수 있는데 국민한테 이익 줬다가 철회하는 건 상대방이 기득권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철회를 해서 없애야 될 공익적 필요하고 상대방이 철회로 인해 받게 된 불이익하고 이익 따져봐서 공익적 필요가 더 커야만 철회가 적법이니까. 그러니까 3, 4번 철회하는 데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다. 하지만 무조건 철회 사유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익 따져본 뒤에 철회해야 되는 제한은 맞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 3번. 어려운 것 같아도 원래 그 기본이야, 기본. 응? 그 다음에 4번, 12번은 또 사례형. 이거 옛날에 내가 세금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지? 자, 이거 보면, 이거 칠판을 보자. 자, 어떤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따라, 자, A한테 세금 부과, B한테 세금 부과, C한테 세금 부과, 각각 조세 부과처. 여기는 뭐랬냐면 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금 부과처분, 응? 부과처분을 했어요. 근데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보자. 뭐 여기 문제하고는 A는 세금 납부한 사람, 응? 자, B는 소송한 사람, 송제기. 이거 자기한테 이거 부과한 건 위법이야. 취소해줘. 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 C는 납부도 안 하고 소송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안 내고 버티는 사람.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치자. 이런 상태에서 이 법률이 나중에 이 부가처분이 있고 난 뒤에 나중에 이 법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위헌 판정이 내려졌대요. 응? 자, 위헌 판정이 내려지면 이 법률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 부가처분은 이거는 효력이 어떻게 돼? 이거는 마치 법률의 근거도 없이 부과한 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해서 이거 하자 있는데 하자가 위법이 중대하다. 그런데 이 처분이 위법인지는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처분할 당시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직 판정 내려지기 전이니까 이 처분이 위법이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했다고 보기는 어렵대. 그러면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지 중대하기만 할 뿐 명백하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 사유면 세금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상태. 근데 A는 납부를 했어. 그지? 냈는데,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받고 아직 90일이 안 지났으면 어떻게 될까? A는 세금 부과한 거 취소해달라 소송을 내고 소송 이기면 되돌려 받을 수 있어. 근데 90일이 지나버렸으면 A는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소송을 못해. 근데 B는 이 판정, 이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정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안 냈다면 이제 세금 부과한 건 위법이다. 취소한다 해서 안 내도 돼요. 만약에 얘가 소송도 꼭 제기하고 낸 상태라면 소송에서 이기고 돌려받을 수 있고. 응? 그 다음에 이제 C는 어떻게 돼? 안 내고 있는 애야. 근데 얘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세금 부과 조치는 위법이 있지만 취소 사유라서 효력이 있는 거니까 원래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발생한 거야. 근데 안 내고 있어. 그러면 얘한테 너 왜 세금 안 내고 행정기관이 막 압류, 재산 압류 같이 압류동 강제 집행,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응? 이거 못 한다. 이거를 하면 세금 이거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정난 법률을 실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고, 만약에 조치를 했다면 이 조치는 무효다라는 게 판결이야. 판례야. 그지? 이거 낸 거야. 그럼 보자. 자,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부과했는데 갑을 병적 내신에 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후 이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정이 내려졌다. 위헌 결정. 자, 이때 동그라미 1번. 갑은 납부한 사람이고, 그치? 여기 보면 A에 해당하죠. 납부한 사람이고 이미 이거에 대해서 소송 못하게 기간 다 지났대잖아. 불가쟁력성. 그럼 얘는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위헌으로 판정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돈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취소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응? 1번 오야. 그 다음에 2번은 을은 일단 이 사람은 일단 납부를 해놓고 이거 부담금과 조번 취소하라고 소송을 낸 사람이래. 기간 내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소송은 이제 위헌 판정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야. 그럼 위헌 판정이 내려지면 이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법원이 뭐라고 했어? 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판결 내릴 거야. 취소 판정 나오니까 안 내도 될 세금을 낸게 되는 거고 결국 얘는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을은 법률이 위헌인지 판정해달라고 신청했든 안 했든 위헌 판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이 위헌 판정은 이 재판할 때도 따라야 돼요. 이 재판에도 따라서 이에 따라 재판하니까 취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2번이 명확히 틀렸습니다.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이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효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 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취소한다고 판정을 받아서 이 사람은 구제가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을에게 위헌 결정의 소급표, 즉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응? 네. 그 다음에 3번은, 그러니까 여기에 2번에 셋째 줄에 을이 자기한테 이 부과한 근거가 되는 법률 위헌이라고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사람이든 아니든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거의 효력은 다 받는 거야. 하지 않았더라도 위헌 결정의 효력은 미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X가 됐고요. 3번은 병은 자기한테 애초에 부과한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받았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기각받았더라도 재결서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그러면 적법하게 소송을 내는 거네. 그랬으니까 이 병의 청구는 뭐야? 소송에서 이 소송 제기받은 법원도 이 위헌 판정에 따라서 재판을 해주니까 부과한 건 취소한다.
그리고 납부한 돈 반환해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4번. 자, 지금 여기 4번에 정은 이런 사람이지. C. 안 내고 그냥 소송도 안 한 사람. 응?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송도 못 하게 됐지? 소송 기간 지나서 의무가 확정됐어. 그죠? 그런데 위헌 결정 나기 전에 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됐든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는 압류도 못 하는 거지만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압류를 했더라도 압류한 재산 경매로 팔아갖고 세금 징수 못 해요. 따라서 속행할 수 없다. 4번 맞는 거지. 그지? 따라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응? 나는 이거 이론 강의 때 이거 맨날 이거 설명했는데, 그지?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 이런 스타일로. 이걸 또 사려놓으니까 이거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응?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맞았을 텐데. 자, 정답은 2번이고, 그다음에 13번 행정입법 틀린 거. 자, 첫 번째 줄 딱 나왔네. 자, 부령으로 만들었대. 부령의 형식. 그다음 뭐 정해놨대? 뭐 제재적 처분 기준 정했대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부령으로 정해놓은 처분 기준.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규 명령으로 안 보죠? 행정조직 내부법이 행정규칙으로 보죠? 반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처분 기준은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규 명령으로 보고, 그지? 따라서 결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다. 조직 내부법일 뿐이다. 그 말이지? 2번은 자, 첫째 끝에 고시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그지? 근데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고 정해놓는 게 성질이 다양해요. 이게 이제 일반 추상적인 성질을 가질 때는 법에 해당하고 그 법에 해당하더라도 이게 행정기관이 만든 법으로서 어떤 건 법규 명령일 수 있고 어떤 건 행정규칙일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여기 나왔듯이 법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뭐 구체적인 집행행위 할 필요도 없이 그 고시로 정해진 내용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뭔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건 처분의 성질을 갖는 거라고 봐야 맞다. 그래서 처분. 대개 시험 나오면 보건복지부 고시 나오면 다 처분성 인정이에요. 아닌 거 없어. 판례 중에. 보건복지부 고시란 단어가 나오면 처분. 그리고 아까 제약회사도 보건복지부 무슨 고시 때문에 법률상 이해관계 갖는 자로서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거기도 전제 조건 물어보지 않으니까 거기도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 비급여, 모노 상한급여 표시한 그 고시 처분이라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맞고 3번. 이거 너무 쉽잖아. 법령의 위임에 의해 효력 갖는 법규명. 이거 뭘 말하는 거야? 위임 명령이잖아. 위임 명령. 원래 법령에 위임 없이 정해놨어? 무효야. 근데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 또 반대로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됐어. 유효한 위임 명령인데 나중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 위임 근거 규정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 그치? 배운 거잖아. 그럼 여기 그때부터라고 썼어? 응?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상실되지 않는다 X잖아. 이거 다 배운 거잖아. 쉬운 거. 3번이 정답. 근데 4번이 좀 이제 새로운 판례인데, 자 거기 보면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나왔지? 일종의 공기업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어. 근데 예전에는 그냥 보자. 공기업.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냐면 이 주식회사가 뭘 정해놨대. 규정을. 이름하여 공급자 관리 지침 뭐 이거지. 그리고 거기에 정해진 내용도 그 밑에 두 번째죠. 일정 기간 거래 조치에 관한 규정들. 그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냐 행정조직 내법인 행정규칙이냐 묻는 거야. 응?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그때 상위법에 위임 안 받고 정해놓은 것으로서 자기네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라는 그 공기업 내부의 어떤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 해서 처분 행정 규칙으로 보는 판례야. 이렇게 낸 거고. 그래서 그냥 이 단어 이 문장 길잖아. 그럼 만약에 한국 원자력 주식회사 이렇게 딱 뜨면 그리고 셋째 줄에 공급자 관리 지침
응? 요 두 개 단어 뜨면 요거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야. 길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지? 그래서 자, 정답은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돼. 4번 잘 모르더라도 3번이 워낙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4번 옳은 거 고르래. 자, 여러분 1번에 행정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두째 줄에. 그럼 행정계획은 성질이 다양해서 국민에게 직접 효력받는 처분에 해당하는 계획도 있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받는 그런 계획도 있다. 성질 다양하다고 알고 있지? 근데 계획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대? 아,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어떤 세부 계획을 짤 때 지침이 되는 역할이 되는 기능을 하는 계획 내지는 어떤 특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계획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겠지? 그렇죠? 국민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런 거는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는 거다. 응? 그래서 그런 계획은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이거의 대표적인 이름이 도시 기본 계획. 응? 이거 도시 기본 계획의 성질 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 응? 그러면 틀린 거를 공부하면서 이게 왜 틀렸는지를 이해하는 게 진짜 공부한 거야.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야. 응? 그러면 우선 쉽게 야 이건 쉬운 문제다. 3번 너무 쉬워.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행정지도하는 건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거야? 이거 법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 즉 법률 유보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근거 요한다. 벌써 틀렸고 이건 국민한테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알기 때문에 처분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개나 다 틀려. 소송 대상이 되려면 처분이래야 되는데 아니라 그랬지? 아니니까 X. 두 군데가 틀렸고 4번도 우리 공부했잖아. 이른바 두째 줄에 공공계약. 이름만 공공자를 붙이지 성질은 사법상 계약. 응? 이른바 공공계약이라고 나오면 사법상 계약이다. 응? 그 이름을 실무에서 공공계약으로 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든다. 응?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야. 그럼 뭐로 소송 뭐로 해야 돼? 민사소송으로 해야지. 민사법원에 관할이 돼야지. 민사소송으로. 행정법원에 관할이 사항이라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 아니죠. 응?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될 사람 민사법원에 대상. 3, 4번 틀렸고 2번 왜 틀렸어? 자, 여러분들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누는 것 행정행위, 공권력 행사는 행정행위, 행정처분만 그 논리를 적용한다고. 그럼 여기는 공법상 계약이야.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닌 건 요만큼이라도 하자 있는 거로 나오면 다 무효만 있어. 취소란 없어요. 취소 사유 이렇게 나누는 거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 해서 공법상 계약에 하자 있다. 그러면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다 무효입니다.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가 아니라서 이게 무효인 행위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효력 유지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 안 돼. 따라서 뒤에 하자 정도에 따라서 중대 명백하게 하면 무효,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면 취소 사유 있는 해제에 불과한다. 뒤에 당사자 소송은 맞아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 소송으로 하는 거야. 그건 맞는데 그 중간 부분이 이 중대 명백하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효 취소 안 나눈다고. 무효만 있어요. 하자 있으면. 응? 이것도 기본기에 속하는 거야. 응? 응. 이거는 판례 문구가 아닙니다. 학문적 논리야. 응? 그래서 틀렸어. 1번만 된다. 15번은 행정 절차 당연히 나왔죠. 행정 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절차. 일단 공부한 거 있을 거야. 뭐가 있냐면은 난 하나? 3번? 자, 그래. 3번도 알고. 4번은 두째 줄에 뭐야? 의견 질수기야. 이거 포기한대. 그 뭐하러 의견 질수를 지가 의견 질수기에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 진술 청취 안 해도 되는 사유예요. 응? 그죠?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사유가 4가지가 있어. 응?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 3가지 플러스 지가 이렇게 명백히 의견 제출 안 하겠다고 표시한 경우 4가지에 해당되면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4가지 사유 중에 하나예요. 2번 맞고 3번은 그냥 외우면 좋지. 우리가 구분해. 우리가 이제 요거 구분해. 뭐였지? 그죠? 공무원에서 직위해제, 응? 직위해제 처분. 또 군인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지? 똑같은 내용인데 보직 해임한다 그래. 보직 해임. 군인에 대한 보직 해임 처분. 자, 이거 신분 박탈하는 거 아니야? 응? 자, 이거는 뭐예요? 절차 안 지켜도 된대. 응? 그런데 지금 나한테 뭐야? 직권 면직. 응? 직권 면직. 네.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절차 지켜야 돼. 응? 헷갈리는 단어들 구별하라고 내가 쓴 거야. 응? 직권 면직은 면쳐야 돼. 그래서 뭐 별정직 공무원 뭐 이 단어도 기억하면 좋고 별정직 공무원인데 직권 면직이 중요한 거야. 직권 면직은 상대방한테 너 면직시켜. 면직 자르는 거란 말이야. 자르기 전에 너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를 거야. 미리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 거치고 해야 된다. 응? 그러면 절차 적용되는 건데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야. 응? 그리고 4번은 뭐야?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하는 거거든. 근데 해임을 하면서 이거 상대방한테 불이익 주는 거 아니야. 해임하는 거니까 이거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지켜야 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절차 거쳐야 돼. 안 거치고 했다면 위법이다. 응? 문제 없는 거예요. 응? 답은 그러면 3번이 답이었고 1번은 뭐야? 이거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어느 때지? 응? 긴, 자, 성. 긴급을 할 때, 긴급을 요할 때. 그 다음에 지금 나한테 뭐 기니까 자격이 없어졌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됐을 때. 응? 그래서 3번째가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 뭐 이렇게 인정될 때, 그지? 그래서 긴자성 이 3가지 사유는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사유입니다. 응? 그래서 자격이 그러면 뭐 자격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 뭐야? 뭐 헬기 조종사 내가 그랬는데 운전 면허증이 있으니까 운전직 공무원으로 채용. 근데 이 사람 재판에 의해서 면허 취소해서 운전 자격 없었음이 증명됐어.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뭐 그 자르는데 면허 자격 이거 뭐 얘기 들어봐야 아무것도 우려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할 필요조차 없는 거지. 응? 자,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 이거 어렵지 않았지? 응? 그 다음에 16번은 또 소송 문제야. 소송 틀린 거 취소송. 자, 1번. 근데 여기에 전적 아까 뭐 중국 동포 같이 외국인은 그 비자 발급,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 인정 안 된다 그랬지. 법률상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거주했던 사람 있지? 이건 좀 달리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하고 이미 어떤 법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 발급해달라고 신청권이 있고 그거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전혀 입국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의 국가하고 어떤 법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그냥 순수한 외국인 그 비자 발급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좀 그동안에 나온 판례 부분에서 잘라낸 거야. 응? 안 내던 부분을 잘라냈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했다는 조건. 이건 대한민국과 법적인 이해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소송할 이익이 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외국 동포에게는 인정 안 한다. 자, 2번은 오늘 공부했지?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장. 그러면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건 처분이고 소방청장은 그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원고 자격이 있고 이거는 기관 원래는
법의 규정이 있다면 기관 소송으로 싸워야 될 문제지만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취소로 다투게 한다는 거지. 응? 2번 인정 안 된다 그래서 X야. 응? 그래서 답이 나왔고, 그다음에 3번은 이제 그 저기 국립 유치원 뭐 그건데 거기 보니까 그 뭐야 그러니까 임용 지원자가 여기 보면 뭐 국립 유치원 무슨 정규 교사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응? 첫째 줄에 보니까 이 사람 자격도 갖추고 있고, 응? 또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정규교사로 특별 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그에 따라서 특별 채용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에요. 그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말하면 채용이 거부됐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한 건 소송 대상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또 그걸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 이런 판결이거든. 응? 그래서 신청권이 없다는 핵심이에요. 이것도 그동안에 거의 안 내던 것도 냈어. 응? 어디서 그렇게 찾아서 냈는지. 응. 자, 우리 책엔 다 있어요. 응? 자, 3번.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쉽고 중립번호 유출 신청권 있지? 변경지원.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아니야,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근데 뭐 1번 좀 헷갈렸다. 4번 3번 잘 몰랐는데 2번이 워낙 명확한 거라 답변은 내 문제가 없어요. 객관식의 좋은 점이 그거야. 자, 그 다음에 17번 즉시강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즉시강제 옳은 거. 자, 우선 즉시강제는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이 없거나 의무를 부과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즉시 국민의 신체 재산에 강제력을 써가지고 뭐 필요한 상태 만들어내는 조치죠. 자, 이 즉시강제의 성질은 강제력을 쓰는 거니까 권력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무슨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죠? 그냥 사실상 필요한 상태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행위일 뿐이라 사실행위, 합치면 권력적 사실행위야.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공권력 행사라는 요소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게 판례예요. 처분성 인정. 그러면 기억, 니은 설명이 됐나? 응? 아니구나. 자, 즉시강제 제목이 있어요. 즉시강제 성질 뭐라고?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응?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응? 이거 기억 5. 자, 니은. 여러분, 과거 의무위반했다고 제재하는 건 뭐야? 벌입니다. 벌. 이게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우리가 강제 집행하고 즉시강제는 현재 및 장래, 초점이 장래에 있어. 현재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거나 현재 급박한 상황이어서 장래에 필요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행정강제죠. 이거는 니은은 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초점을 두고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즉시강제하고. 응? 니은 X. 그다음에 그러면 두 개만 봐도 이것만 알았다 치면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빠져야 돼. 그러면 1번 날리고 2번 날리고 그러면 3번이네. 두 개만 해도. 물론 객관식 그렇게 푸는 거야. 응? 다 몰라도. 그죠? 그럼 기억을 잘 몰랐다. 기억이나 니은 중에 하나 알아야지. 자, 디귿은 급박. 근데 디귿도 틀렸어. 아무리 급박해도 국민의 신체 재산을 이렇게 느닷없이 강제하려면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로 봅니다. 근거가 없어도 X. 응? 근거가 있어야 있는 경우에만. 알았죠? 강제는 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X. 리을번. 대표적이네. 강제로 건강진단, 강제로 예방접종, 응? 이 전형적인 즉시강제의 예입니다. 응? 그래서 그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대인적 맞습니다. 응? 리을 맞아요. 미음은 당연하지. 위법한 즉시강제 있었고 국가배상법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까지 인정이 되면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8번. 이거 뭐야?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넷 중에 2개 있다는 거네. 지문이 다 2개씩이니까. 자, 그러면 기억은 뭘까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거부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이의신청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안 하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거쳤든 안 거쳤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쳤어도. 기억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알고 있는 거지? 이의신청을 안 거치고도 행정심판 해도 되고, 이의신청 거치고 난 뒤에 또 행정심판 해도 됩니다. 기억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만 알아도 50%. 아, 기억 안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기억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3, 4번 중에 하나다. 그러면 니은만 알면 되네. 야, 와. 그럼 니은 여러분 배운 걸까, 안 배운 걸까? 배운 거야. 응? 우리가 이거 뭐 할 때 배웠어? 이거 이제 자, 우리가 공익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그다음 뭐야? 토지 소유자. 먼저 공익사업에 네 땅 필요하다. 땅 좀 팔아라. 협의가 잘 돼서 계약 맺어지는 건 사법상 계약 맺는 거다. 그지? 이게 안 돼.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신청. 그지? 그래서 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각 시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거 얼마에 보상금 주고 토지소유권 박탈하면 되는지 결정해달라. 신청. 얘만이 신청할 수 있지, 사업 시행자만. 여기서 결정하는 게 수용 재결. 그래서 여기서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걸 조건으로 소유권 박탈이 된다. 결정. 자, 이 결정을 받고 토지 소유자가 도저히 승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 수용 재결에 승복 못하면 바로 행정소송, 소송 가도 바로 가도 돼. 소송 바로 가도 되고, 한 번 더 상급기관에 이의 신청 거쳐서 갈 수도 있어. 이의 신청. 그래서 어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해서 여기서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결정하는 걸 이의 재결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도 승복이 안 되는 결정이 나서 그러면 다시 소송 가도 돼. 응?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니은은 이의 신청을 거쳐서 그다음에 소송 가는데 또 행정심판을 또 거쳐야 되나? 아니, 왜냐면 이거 자체가 행정심판이야. 표현만 이의 신청이라고 했지 상급기관 여기서 이게 맨 처음에 이게 원처분이야. 수용 재결이 이게 원처분이야. 최초로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에서 결정 내리는 원처분. 이 원처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게 다시 판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거라 표현만 이의 신청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또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는 거야. 바로 소송 가도록 돼 있어요. 응? 니은은 뭐야? 이의 신청을 했다면 바로 소송 가는 거지 이건 또다시 행정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응? 따라서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답에. 응? 니은.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이 들어가야 되면 3번으로 결론 나는 거지. 응? 그죠? 그리고 디귿은 뭐 난민법 입장 뭐 법무부 장관한테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뭐 외국인이 신청했나 보지. 근데 난민으로 인정 못해줘 하고 불인정 결정한 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근데 이건 나도 모르는 일이야. 이게 나도 모르는데 내가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니은이 확실히 하니까 니은하고 짝지어진 거 기억은 아니고 3번으로 어차피 답을 갔을 거야. 근데 디귿은 아마 특수한 규정인가 봐. 응? 그러니까 이게 난민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결정 원래 법무부 장관이 내린 거야. 처음에 원래 불인정 결정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한테 이의 신청을 또 할 수 있게 한 거지.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받고 다시 인정을 안 해주는 결정을 똑같은 결정을 또 내렸다는 거지. 그러면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 아니고 이때는 이제 행정소송 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응?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리을은 뭘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그 민원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을 내렸대.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대. 그 이의 신청 안 받아준다 하면 또 행정심판을 또 갈 수 있게 돼 있어. 이거는 법 자체에서 그 막아놓지를 않은 거야. 응? 그래서 요런 문제도 참 새로운 문제. 이제껏 출제되지 않았던 그 사안을 물어본 겁니다. 응? 연구를 많이 했나 봐, 이 사람 출제자가.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 문제 남았다. 사례를 또 두 문제나. 응? 이번 특징은 보통 사례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사례를 한 세네 문제 낸 것 같아요. 응? 자, 19번. 건설회사 A가 택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했으나, 여러분 여기서 택지 개발 사업이 공익 사업이에요. 응? 그래서 먼저 협의를 했다는 거야. 근데 합의가 안 된 거지.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 지방토지승인의 수용 재결 신청하여 자,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결정한다. 수용 결정 내렸대, 그렇지? 자, 이것에 대해서 1번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던 행정심판을 이거는 이의 신청을 하던 행정소송을 제기하던 이미 진행되던 사업은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요. 응? 이건 알고 있을 거야. 1번 틀렸어요.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정지시키지 않는다. 규정입니다. 1번 X. 2번은 자, 여러분 2번 봐. 2번하고 3번하고를 이제 잘 짝을 이뤄봐. 자, 여기서 지방 토지 수용인에서 수용 재결을 내는데 여기에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알아 뭐야? 보상금. 응? 얼마를 지급하도록 한다. 보상금 이걸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소유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수용 결정한 거야. 근데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만 불만이 있으면 무슨 소송해? 보상금 더 달라고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소송? 근데 이거는 무슨 소송이야? 당사자 소송.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보상금 결정은 토지 수용인이라고 했지만 토지 수용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자인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소송한다. 그거 맨날 강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3번에 갑이 불만이 있어 싸우는 건 보상금만 불만이 있는 거야. 이 수용 재결 나온 것 중에 자기 땅을 뺏어가는 수용한다는 결정은 그 불만 없어. 보상금만 너무 적게 결정해서 이거 불만이다.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소송을 하려면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당사 소송으로 제기한다. 그럼 3번 맞아? 자, 보상금 증액이 위해서 증액 청구를 하면 이때 A가 상대가 되는 게 맞잖아. A가 사업 시행자잖아. 그죠? 여기 이것도 틀리게 만들면 A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수용인을 상대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린 말인데 사업 시행자 A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 맞고, 다만 틀린 이유는 소송 방식이 잘못됐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바로 치고 당사자 소송. 응? 그래서 민사소송 X.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뭐에 불만이 있어 싸우는 거야? 내 땅을 뺏어가도록 한 수용하는 결정. 응? 이거에 대해서 싸우려면 이거는 강제로 토지 소유권 박탈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하는 거든. 이거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돼. 근데 이거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토지 수용회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이 처분을 한 행정청인 토지 수용회. 따라서 1번, 2번은 맞아. 수용하는 결정, 수용 자체에 불만이 있어 싸우는 경우는 지방 토지 수용인을 피고로 해서 그 수용 재결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야. 응? 그 다음에 4번은 그건 틀렸어. 왜 틀렸지? 우리가 배웠잖아. 대집행 대상이 되려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해야 되잖아. 근데 토지를 넘겨줘야 되는 의무, 토지 인도 의무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라고.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럼 대집행 할 수 없는 거지.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있다라니까 X가 됐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 자, 마지막 20번.
자, 사례가 뭐야? A 시장은 청소년 고용했다 해서 영업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법에 근거해요 영업정지 2개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했고, 상대방은 과징금을 일단 냈대. 내고 난 뒤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 위법이 있다 이렇게 발견했대. 그죠? 그러면 1번, 갑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법원에다가 반환을 청구하는 당사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응? 우선 돌려받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면 어떻게 하죠? 무효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돌려받기 소송하면 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제 이렇게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무효 확인 소송 내서 무효 확인 판결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과징금 받아갖고 있는 돈은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또 청구해도 되고,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송 내고 플러스 그거 부당이득 반환도 같이 해달라고 병합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곧바로 민사소송에서는 돌려받기 힘듭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면 민사법원이 무효야,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라, 바로 반환 판결 내려줄 수 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 사유라면 민사법원이 취소를 못 시키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 유효를 전제로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 판결을 못 내려줘요. 자, 어쨌든 이거 낸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행정법원에다 반환을 청구하는 당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일단 반환 청구하는 건 당사소송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려면 이거 행정법원에다 하려면 어떻게 돼? 취소해달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하고 플러스 반환 청구를 병합하는 겁니다. 응?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곧바로 이 당사소송을 청구하는 건 안 돼요. 응? 어쨌든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틀렸어. 응? 시간이 부족해서. X. 2번은 어떻게 될까? 실문이 지금 길어. 자, A 시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할 때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 상대방이 이거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말만 길은데 이거 끝에 가면 하자 치유 이거지 핵심은. 그러면 행정기관이 애초에 뭔가 위법하게 빠뜨리고 했어. 행정기관이 빨리 이거 보완하면 처음 치유가 돼서 처음부터 하자 없는 처분이 된 것처럼 인정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 언제까지 해야 돼? 상대방이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 이걸 보완했어야 치유가 인정되지. 이미 소송 제기되고 난 마당 뒤잖아. 응? 그래서 그 넷째 줄에 보면 소송이 제기돼서 이미 소송이 다 끝나기 전까지만 뭐 빠뜨린 거 다시 그 보완해서 보내주면 치유된다? 늦었어요. 안 돼요. 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X입니다. 요게 소송 제기 전까지 했어야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죠? 이거 배운 거지. X.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될까? 자, 3번은 그 행정기관이 고용업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 내지는 6개월 이내에서 영업 정지 폐쇄 명령 내릴 수 있다. 법이 그렇게 정하면서 처분 세부 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이거는 행정 입법 물어본 거잖아. 우리가 아까 총리령으로 하거나 제일 많이 쓰는 게 부령으로 정한 처분 기준 나오지? 부령으로 정한 처분 기준 행정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한 처분 기준 법규명령, 총리령 거의 등대 총리령으로 정한 처분 기준도 행정규칙. 응? 총리령 부령으로 만드는 게 시행규칙이라고. 근데 대부분이 부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3번 마지막 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처분 기준, 이거야 핵심은. 이거 행정규칙이냐 법규명령이냐. 뭐라고? 행정규칙. 행정규칙이면 그거 법원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하는, 즉 국민에게 행한 조치 위법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 안 됩니다. 국민에 대한 효력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합니다. 응?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오, 3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응? 그 말은 엄청 긴데 마지막 줄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저분규진의 성질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응?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업주는 자기는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 주장하면서 취소해달라. 소송 중에 시장이 야, 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팔았잖아 를 소송 도중에 추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 이게 추가 변경이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라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게 되면 그 행정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한 이유까지 고려해서 법원이 재판한다는 얘기고 할 수 없다는 건 행정청이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는 고려 안 하고 맨 처음에 이유로만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 근데 이 기준은 뭐야? 행정청이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가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근데 너무나 다르잖아.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이유하고 마지막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했다는 이유는 전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야. 그러면 이게 동일성이 없는 이유는 추가 변경할 수 없어요. 허용 안 해줘요. 이거 아무리 행정청이 재판 도중에 주장해도 법원이 고려 안 해. 할 수 없다. 그지? 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어요. 아, 이게 나도 꼼꼼히 이게 보지 않고 조금한데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이 쉬운 지문이 없네. 그냥 하나 딱 읽고 쉽게 아는 지문이 별로 없네. 어렵게 냈네. 네?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아는 친구가 그 친구 행정법 꽤 오래돼서 잘 하는 친구인데 예, 그래도 이거 보고 4개 틀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또 아니 그렇게까지 틀릴 애가 아닌데 했는데 보니까는 어렵네. 예? 조금 난이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소방직 시험 봤대. 응? 그걸로 20문제 모의고사 한번 봐보면 되겠다. 범위가 똑같으니까 그 20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또 합시다. 소방직도 소방직 같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죠. 수고했습니다.